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해민 스님. 안녕하세요, 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인계동을 위해서 물심양면 애쓰시고 계시는 임정환 동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게스트분들이 계신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돌합니다. 안녕하세요. 봄바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계동장 임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동장님이 네. 그 뭐라고 하죠? 깜빡 또 닉네임. 잊어버렸어. 닉네임. 닉네임이 계시다는데 닉네임이 뭘까요? 하나 만들어 주시죠. 코스모스로 하세요. 가을.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청초해 보였나요? 그럼 오늘 코스모스를 가시나요? 아, 네. 이제 인계동에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일도 하셨는데 인계동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기 임정환 동장님 1주년을 축하합니다라고 저기 리본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지난 10월 5일 날 저한테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하고 따끈따끈하게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시면 1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1년이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지루한 것처럼 좀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시간은 계속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체된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계절을 사실은 이게 잊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름이야? 가을이네 벌써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밖에서의 생활들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정말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계동에서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힘든 시기를 보셨는데 그럼 인계동의 그 코로나 이런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코로나가 1월 이제 그 20일 이후부터 이제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로다가 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 코로나 방역에서 뭐 코로나 그 소독 뭐 그 물수건 같은 것도 전달하고 그런 것도 했고 학교 방역은 물론 뭐 그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방역 같은 거 그다음에 거리 방역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행정 업무에 너무 바빠서 요즘은 그 공공근로 일자리 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나 그런 분들 활용해서 같이 방역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 일반인들도 마스크 쓰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개인 위생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인계동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도 하고 계시는데 또 그중에서 또 단체들이 있어서 또 같이 봉사활동도 하시고 막 이런 일도 있으셨잖아요. 나가서 직접 홍보도 하시고 같이 뭔가 일을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떠셨어요? 이제 그 보통 평상시 같으면 단체에서 그냥 그 단체 회의를 하고 또 단체별로 그 고유의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한다거나 또 뭐 단체가 모인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 방역 그다음에 그 개인 수칙을 위한 뭐 마스크 뭐 만들기 뭐 캠페인 이런 걸 주로 했어요. 그래서 방역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그 회원분들이 방역을 하셨고 또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 만들기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또 요번에 이제 할 예정은 마스크 끈 이제 끈을
만들기로 했는데 전에 하던 사업과는 다르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봉사 자체도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직원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느냐고 그때도 한 4월부터 4, 5, 6, 7 한 4달 정도를 본연의 업무 외에 그런 업무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위기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뭐 이런 걸로다가 또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그런 일에 또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바쁘겠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덕분에 우리 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더 힘드시겠어요. 많이 네. 일거리가 많아서. 근데 이제 사실은 전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일부 그 시민분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봉급은 타간다 이렇게 생각하셨었나 봐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다. 네, 맞아요. 일 많이 한다 이렇게 네, 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뭐 힘들지만 보람은 느낍니다. 저도 직접 와서 보니까는 처음으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올해 코로나 덕분에 더 배로 힘드시겠구나, 고생 많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마스크 같은 게 이제 어려운 위기가구나 뭐 이렇게 그런 계층들한테 소외계층들한테 마스크 지급이 사실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또 그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기부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매일같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단체분 중에서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한다고 또 직원들이 매일 마스크 써야 되니까 매일 또 마스크도 맨날 자기가 사서 써야 되는 거고 뭐 많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지원해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셔서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마스크 만드실 때 어떤 단체에서 도움을 주셨나요? 마스크 만들 때 그 기본 뭐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재료를 사고 이러는 거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재료비를 부담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예,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는 분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네, 만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단체 각 단체별로 뭐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뭐 통장협의회도 하시고 또 뭐 새마을분유회도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그 마스크 만드는 거는 뭐 재봉 질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남자분보다는 주로 여성 단체원분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이 같이 함께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지금 코스모스님은 인계동에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네네.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인계동에 와서 지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좀 궁금해요. 이게 이 인계동 하면 그래도 예전에는 뭐 수원의 중심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런 이제 다른 동이 많이 이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수원의 중심하면 인계동인데 인계동의 수장으로서 어떠세요? 사실 지금 인계동도 재개발도 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곳이기도 해요. 어깨가 또 많이 무거우실 것 네, 같아요. 인구도 것 많이 같아요. 유입되고 있고 상권도 사실은 시청이라는 곳이 있어서 상권도 많이 유입된 상태인데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인계동이 이제 다른 동하고 약간 다른 거는 여기가 그 일반 거주하시는 주민분도 많고 사실 이제 인구가 4만이면 동에서 작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구도 많으면서 또 상업 지역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인계 박스가 있고 또 나해석거리가 있고 네. 또 인계 박스는 수원시에서도 그냥 그런 뭐 그 상업 지역이 아니라 유흥주점도 많고 뭐 수원의 정말 중심 상가라고 볼 수 굉장히 있는 또 크죠. 크고 네. 예, 그런 상가가 있고 또 그 재개발 구역인 8구역이나 10구역이 있어서 또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곳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아파트도 있어서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패밀리 아파트라든가 있어서 아파트도 있어서 아파트 주민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저쪽 건선 종합상가 쪽 이쪽 인계 종합상가 쪽으로 보면 살짝 구심이어서 그렇죠. 아주 다양하게 정말 상업 뭐 교육 일반 주거 구심 신도시 이게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그런 도시여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워낙 여기가 또 그 단체가 잘 돼 있고 주민분들이 역량이 상당히 높아서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인계동 호가. 아, 인계동 호를 정말 앞에서 이끌고 또 같이 가시는 게 힘든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단체원들하고 뭐 이런 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셔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은 안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창립청회도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네. 부임하시면서 네. 또 창립청회도 네. 하셨는데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아, 제가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을 할 때가 2014년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행궁동 팀장을 하면서 그때는 행궁동을 제가 그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행궁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 예산도 1억씩 줬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막 사업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제가 인계동에 오면서 인계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아니 행궁동에서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행궁동에서 끝났는 줄 알겠는데 여기 또 다시 시작이야. 예, 그때는 수원에서 행궁동과 네. 송죽동에 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10개 동만 아마 했었나 그랬을 건데 그때 2개 동에 해서 저는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났으니까 네. 더 이상은 이제 소문을 못 듣고 있었는데 인계동에 와서 이거를 해서 이건 내가 행궁동에서 시작한 걸 여기에서 또 하는구나. 결실을 맺으라는 건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시작만 해놓고 전 떠났기 때문에 네. 인계동에 와서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주민자치를 보면서. 올해는 사실은 자치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활동을 못한 상태라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열매를 맺고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에 또 협동조합도 또 창립을 했잖아요. 네. 창립총회도 했는데 협동조합 이야기 조금만 해주세요. 예. 그게 4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우리 여기 주민자치회 그 운영팀이 있는데 거기 송은정 실장님이 네. 그 인도래 협동조합을 공모에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이제 주민분들이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하시라고 그리고 지원을 해드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름 처음에는 제가 그 잘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스스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내고 네. 또 1차 인터뷰 자료도 만들고 그때도 네. 아마 같이 도움을 네, 주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인터뷰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최종 이제 인터뷰를 서울역에 가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너무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전국적인 공모 사업인데 네. 그렇게 지역 주민들 혼자 힘으로 네. 했다는 게 너무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시냐 그럼 어떻게 가시냐 그랬더니 우리 주민자치회장님하고 두 분이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라고. 그러게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네. 깜놀했어요 진짜. 열정. 아니 무슨 인터뷰를 버스를 타고 가서 하냐고. 그렇게 힘들게 가면 진이 다 빠져서 인터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갔으니까 그나마 한쪽 발이라도 좀 담갔지. 한쪽 발. 안 갔으면. 그때 동장님께서 직접 운전하고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두 분을 모시고 갔죠. 훌륭하신 두 분을 모시고 갔는데. 저도 그 소리 듣고 우리 동장님 너무 멋지시다. 멋지다. 멋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했거든요. 운전은 좀 잘해요. 근데 그날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항목에 평가 항목에 이 사업을 공공성과 어떻게 연계지을 생각이냐 이제 이렇게 그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거의 이제 뭐 제가 인터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송은정 실장님이 우리 인계 동장이라고 우리는 이 사업을 이렇게 돈과 연계해서 할 생각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부터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때 딱 한 번 일어나서 인계동장이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대요. 맞아요. 이렇게 단체들이 하게 되면 단체들 그 저기만 가는데 맞아요. 그 단체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뭐 수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동을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해준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직접 운전하시고 가시고 같이 동행해 주심으로써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게 발표가 그때 바로 이제 뭐 며칠까지 난다고 그랬는데 발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좀 늦었죠. 예, 그래서 이거 떨어졌나,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조마조마했는데 나중에 붙었다고 그래서 엄청 반갑고 기뻤습니다. 거기에 10%는 기여를 하셨어요. 동장님께서 그래요. 직접 그때 안 갔으면은 0%였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10%가 큰 힘을 또 발휘를 했고 인계동에 오셔가지고 정말 큰 일을 하신 게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도로의 도서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지금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 작은 도서관을 그래 우리 주민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게 하고 거기에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큰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내년도 그 사업으로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민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매각이 된 집이지만 일반 그 개인 집을 네. 공동 주택으로 꾸미겠다,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그 제안 사업을 들으면서 정말 이 지역의 인계동 주민분들은 하시고 싶은 사업은 너무 많은데 정말 할 장소가 없구나. 장소를 어디다 만들어 드리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우연히 도서관 그 정책 과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도의 도서관이 저는 사실 그게 그냥 수원시 도서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수원시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도 별로 이용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수원시 거냐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공무직 한 명만 파견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셔서 한번 가보자고. 근데 가봤는데 의외로 도서관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인계동에서 우리 네. 지역 주민들 그 공간으로 활용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계동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소장님하고 또 시장님까지 해서 시장님이 워낙 그 주민들을 위한 그 주민 사업을 지원하시는 분이다 보니 그러면 한번 주민들이 쓰게 해봐라라고 하셔서 됐어요. 사실 그때 그 달라고 했더니 우리 공무원들도 왜 골치 아프게 그건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아무래도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게도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감사한 게 지역 주민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가져온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막 지역분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지역분들이 아니 귀찮게 왜 동장은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저도 좀 그럴 텐데 지역분들이 보시더니 여기서 못 하겠다 여기도 못 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름 활용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갖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너무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층.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역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어요.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계동에 그 마을 공간이 없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서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큰 일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인계동 도서관 협동조합도 찌시고 또 총회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둘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인계동 하면 이거는 또 빼놓으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계동 하면요. 네. 어려운 질문 정말 하셔가지고 머리가 지금 어려운가요? 그래서 인계동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수원의 중심이고 수원의 중심이면서도 정말 인간 중심이다. 상당히 이 주민분들이 되게 끈끈한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 요 사무실 앞에도 여우천사분들이 오셔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네. 정말 그렇게 무보수로 그렇게 사실은 정해진 시각에 매일 나와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인계동은 진짜 그런 면에서 되게 사람이 사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기가 또 그 인도래잖아요. 네. 옛날 지명이.
그래서 정말 여기가 그 마을 이야기가 많이 풍부한,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사업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 주민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그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마을을 알리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그런 네.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그런 이야깃거리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정도 많고 그런 아름다운 동네가 인계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럼 인도래가 지명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수원공고에서 거기가 정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정자 제막식을 갔는데 예, 거기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인도래라는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 그러셨구나. 예, 고려 말에 이고라는 학자가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고려가 망하니까 이쪽 수원 쪽에 오셔서 이쪽에 오셔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살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성계가 계속 불렀을 거 아니에요. 훌륭한 이제 학자니까. 네. 근데 이성계가 불렀지만 가지 않고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하지 않고, 그래서 팔달산이라는 이름도 원래 팔달산이 아니었는데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이고라는 그 학자가 그 이성계한테 이렇게 사통팔달이다 연결이 되는 이 지점에 내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 가냐, 난 안 간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런 걸로 해서 그분이 사람들한테 도를 가르치는 그런 동네였다. 그래서 그게 인도래 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도 사실 좀 부탁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놨어요. 나중에 우리 마을을 알리는 일을 할 때 오셔서 좀 강의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미술 선생님인데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역시 계시더라고요. 좋은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잘 여쭤보기 잘한 것 같아요. 양지라고 해서 밝은 자리라고 해서 거기 그 옛날에 이고 학자가 그 머물고 가르쳤던 그 지점에다가 정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학업으로 피곤하면 쉬고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수원공고가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저도 어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인도래 했지 그 인도래에 대한 깊은 뜻은 몰랐거든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인도래란 뜻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확실히 알게 됐네요. 동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미디어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동장님이 오셨을 때 이 미디어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 드셨어요? 아니 정말 저는 되게 그게 좀 이색적이다. 이런 것도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역시 인계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네. 오고 그 주에 장다리 축제가 있었어요. 네, 장다리 네, 축제. 네, 있었죠. 그때 그 미디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네, 막 네. 취재도 하시고 막 네.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그때는 마을뿐이 아니라 네. 그냥 그런 거를 하는 그냥 이렇게 모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을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고, 여기 그 사무실 앞에서 그때 오픈 라디오 하셨잖아요. 네, 오픈 라디오 네, 했었죠. 그때 그 진행도 우리 여직원이 예진 씨가 나가서 진행하고 하셨었는데 예. 그때 보면서 정말 너무 재밌고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했을까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때 저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러서 질문할까봐 모르는 척 고개 돌리고 갔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네. 못 봤네. 지나가는 거 못 봤네. 네, 다음번 오픈 라디오 할 때는 아예 게스트로 초청을 했어요. 아마 진행을 그래야겠네. 하면서 아마 네. 우리 동장님을 초대 손님으로 해서 할 것 같아요. 올해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나해석거리에서 저희가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마지막 주에 오픈 라디오를 했었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근데 올해 동장님 딱 오시고 나서 한 번은 못 보여드렸네요. 네네. 2시간 동안 했었고 재작년인가는 상영회와 오픈 라디오로 같이도 수원 마을 활동하는 사람 그 팀들 중에 처음으로 인계동에서 영상 상영회와 오픈 라디오로 같이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계셨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습니다, 동장님. 아니 제가 사실은 그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서
거기 인도레 도서관에서도 그 앞에 네. 그런 데서도 오픈 라디오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옥상에서 네. 상영 같은 거 영화 상영 같은 작은 영화 상영 같은 네. 거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2016년도인가 청소년 아이들 라디오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저희가 그 인도레 도서관 측에 말씀을 드려서 그 앞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오픈 라디오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인도레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그 공간을 이렇게 보면서 동장님하고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2층에서 라디오 녹음을 하면서 밖을 쳐다보는 그런 생각과 그 밖에 2층의 그 테라스에서 상영회를 하면 예.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동장님께서 발판을 만들어 주시겠죠, 저희? 네. 동장님이 이게 두루두루 여러 것을 다 살펴보셨네요.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뭐 하시지만 정말 말씀은 안 하셔도 뭐 지금 표현을 지금은 하셨지만 정말 인계동 곳곳에 두루두루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꼼꼼히 살피고 계시네요. 섬세하신 것 같아요. 보시는 눈이. 여자라서 네네. 아마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네. 여성이라서. 여성이라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마음 씀씀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계동에서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까요? 인계동에서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청사도 임시청사고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그런 활동 같은 게 그 인도레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이 거기서 개인적으로는 아기들 방에서 네. 그 앞에 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사업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지역 작가를 모시고 독서 토론회하면서 작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그 문학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사요 이 네. 잔디밭에서도 뭔가 사업을 좀 해보고 이게 밤에는 사실 주차장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활동을 좀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중량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 되고 네. 중요한 건 그러게요. 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내년에 우리 그 사업으로 여기다가 그 카페도 만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카페를 네. 만들면 네. 우리가 또 그 카페에서 다양한 어떤 그 작은 파티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올해는 이렇게 지나지만 내년에는 좀 기대가 됩니다. 동장님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유, 부탁드리죠. 그러게 인계동민과 또 하시고 싶은 것도 많고 사업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게 많네요. 인계동이 정말 날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청사가 새로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에게도 조그만 공간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 네. 그거는 청사가 지어지는데 아마 설계를 할 때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 이미 설계할 때 들어가 줘야 되는 것 같고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지금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서 뭐 가능한지 그런 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한번 뭐 할 수 있으면 네. 만들면 좋겠죠.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공간일 것 같긴 하네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미디어실이 생긴다 그러면은 전국 두 번째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의 은행나루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거기는 이제 미디어실은 아니어도 라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국내 최초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수원에선 최초이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설계를 할 때 그 과정에 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또 인도레 협동조합에 또 미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을을 탐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수익 창출도 될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주민센터 아니라도 지금 도서관 자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보시고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동장님이 이렇게 또 미디어에 대해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진짜 미디어실이 감사해요. 생기면은 예, 회의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회의도 그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도 있어서 아마 인계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그거는 동장님의 생각도 있지만 또 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계동을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요? 네, 너무 많은 네, 걸 네.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덜의 지명에 대한 거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잘했죠? 네, 네. 질문을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동장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제가 더 떨렸어요. 동장님하고 또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오기 전에도 화장실에 3번 정도 갔잖아요.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역시 우리 인계동 동장님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죠. 자주 맛있는 차도 잘 주시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또 그때는 그때인데 이건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방송이라는 했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다들 조금씩은 부담스럽다는 이런 개념이 있으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숙제를 주시냐고 하셨는데 숙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주민들과 뭔가를 꼭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분 우리 동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 하시는 일에 저희가 미디어 팀이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아도라님, 봄바람님, 주장님, 임정환 동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